두 번째 가볼게요. 빌런은 뭘까요? 두 번째 빌런 뭡니까? 두 번째 빌런 띄워주시죠. 특고. 이거는 특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고. 네. 특고 많이 나와. 특고.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인당 2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나? 뭐 돈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좀 그 코로나 때 좀 힘들었던 업종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어떤 특고가 그런 것 같고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좀 다른 주제를 좀 보려고. 네. 코로나 관련 주제들은 많아서. 네. 그냥 이거를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읽어볼까요? 자, 특고 택시기사 등의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저소득층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연합뉴스 양심이 있다. 왜? 응? 여기 설명을 써놨어. 아, 그러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나오네.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특고에 넣으면 이거 무슨 특목고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특고는 네. 지금 미우미우님 특보는 아는데 그러셨어요. 그리고 특보는, 예. 특보 특별 고용이죠. 그러는데 예. 정확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으로 이 근로자의 지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영역이에요. 그렇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회사랑 이제 직장인분들은 회사랑 네. 근로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약서를 쓰죠. 근로 계약을. 딩딩 대학도 다 계약을 맺고 해. 계약 맺지.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게 근로 계약이 아닌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립 자영업자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독립 자영업자.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특수 형태인 거죠. 특수 형태. 그러니까 근로에는 종사하는데 특수하게.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네. 특수고용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특고. 줄여서 네. 특고 하는 건데 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택배 기사분도 여기에 해당이 됐었고, 택배 기사님들, 그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라든지 보험 설계사. 아니면 학습지 방문 교사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방문 판매원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직고용의 형태가 아니고 그렇죠. 계약을 맺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산재라든지 이런 혜택을 그동안 잘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이 특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동권에서의 어떤 이 그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상징적으로 불려왔던 거죠. 뭐 지금 질문이 프리랜서도 특고인가 하셨는데 프리랜서랑 특고는 약간 다른 게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 비슷하긴 하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특고는 예를 들어서 옷을 아예 입는 거야.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어디 골프장 옷을 입고 그냥 딱 거기 안에서만 딱 일을 해요. 정해진 일을 해. 근데 자영업자인 거죠. 지위는 왜냐면 그 건당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거죠. 고정급을 받는 형태가 아니. 고정급을 받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영의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취약하다. 그렇죠. 이런 지적이 좀 많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지원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산재 보험 관련 이슈였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어느 정도 국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고, 그러니까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근로 종사자분들도 이제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 이 산재 이 보험금에 대해서 약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상에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법상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은 그렇죠. 법적인 용어는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까 택배 기사분들도 이게 갑자기 이제 뭐에서 플랫폼들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형태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존재는 하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나오니까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지금 복미선님이 간접 고용이랑은 다른 말인가요 하셨는데 간접 고용은 이제 파견직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일방의 회사랑 계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로 인력을 보내주는 형태라서 이건 좀 또 다른 파견직 노동자는 파견 회사에 속한 직원인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회사의 때문에 우산 아래는 있습니다. 예, 우선. 그런데 예. 이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특고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화물연대, 네. 화물연대의 화물 기사분들도 대부분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사에서 이런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특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요 점을 좀 이해하십사.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제 특고가 아무리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앤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산업이 또 나오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뭐 요즘 디지털 특고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주의 깊게 사각지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빌런 그래서 2개 살펴봤습니다. 네.